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 듀오 매치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이고요. 지금까지의 결과들 살펴보도록 하죠. 슈퍼듀오 매치 1위 팀입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 하지만 누적 수익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요즘에 많이 꺾이다 보니까 누적 수익률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39.04%의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은 태고사이언스가 12%대, 에이프로젠 KIC는 9.44% 손실이고요. 신규로 가지고 온 큐리언트와 KG이니히스, 특히나 큐리언트의 낙폭이 큽니다. 18%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여전히 20%가 넘는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김지은, 오현진 팀이 어느새 2위까지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왔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이 23%를 넘어섰는데요.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의 강점은 한 종목이 치고 나가는 것보단 전체적으로 고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11%, 슈젤이 2%대, 호텔신라 0.97%, YG 엔터테인먼트는 5.42%인데 YG 엔터 같은 경우엔 짧게 수익 구간을 잡고 벌써 수익 실현으로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리버는 마이너스 2%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하는 팀입니다. 김형철, 이성배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이 13%대입니다. 자,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포트에 세 종목 담겨 있고요. 녹십자셀, 삼성 SDS, 조이시티 이렇게 담겨 있네요. 녹십자셀과 조이시티는 지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의 각각 손실이고요. 삼성 SDS도 수익률이 좀 줄어서 2%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한만식, 임천석 팀입니다. 수익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위까지 했던 팀인데 어제 2위였고요. 지금 5.77%까지 누적이 줄어들었는데, 자, 이유는 종목별 수익 보시면 쉽게 파악이 됩니다. 신라젠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라젠 수익률이 50%에 육박하다가 지금 18%대까지 줄어들었고요. 솔리드도 줄어들었고요. 폭스브레인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프라이드 정말 많이 빠졌네요. 마이너스 23% 하지만 아직까지 손절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로보로보도 마이너스 1.36%입니다. 자, 마지막 팀은 최명성, 윤병호 스타 팀이고요.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18%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이화공영은 목표가 상향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37% 수익입니다. 하지만 웰크론 어제 신규 편입했는데 지금 보합권 수준이고요. 코데지 컴바인, 톱텍, 포스코 ICT까지 적게는 4%, 많게는 7%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자, 5위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4위는 한만식 대표 폭스브레인, 3위도 한만식 대표 신라젠, 2위는 정희진 연구원의 스튜디오 드래곤, 최명성 소장, 이화공영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신규 종목 비즈니스온, DNC미디어, 나스미디어, 삼화콘대서, 이차한불, 삼성전기, 경동나비엔, 포스코대우, LG전자, CJ-ENM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이고요. 룰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월, 화, 수, 목, 금 닷새 동안 하루에 2분씩 한 팀을 이뤄서 출전을 합니다. 출연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 제시하고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 그리고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12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2410선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이고요. 1.6%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는 보시다시피 2411포인트대가 오늘의 저점입니다. 고점도 2429포인트, 한마디로 하루 종일 하락권역에서 힘을 잃고 계속해서 지수가 빠져내려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은 3,652억 원 삽니다. 기관은 1,089억 원 팔고요. 외국인이 2,645억 원, 외국인의 매도가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845포인트대까지 빠지면서 1.59% 빠지고 13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850선도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흐름입니다. 855포인트대부터 843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조금 전에 저점 찍고 한 2포인트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하락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이 팝니다. 여전히 양시장 모두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 그리고 개인의 나홀로 매수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은 1,658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 여전히 700억 원대를 각각 팔면서 시장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짚어봐야 될 텐데 이틀 연속 하락합니다. 1,068원대에서 지금 움직이면서 원화 강세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장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의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네. 지수가 급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들 흐름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역시 지난밤에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한국 시장 역시 조정을 받는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약세 현상이 뚜렷하게 나오면서 지수의 반등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대형주가 약한 흐름인데요. 제약업종이 약한 상태라서 시장의 에너지가 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유지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반등이 어려운 상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을 꼽으라면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그나마 선방하는 흐름인데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수의 흐름이나 시장의 분위기에 비해서는 강하게 버티는 그런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테마주들은 역시 장기 테마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가격에 따른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굳이 이미 크게 상승한 종목을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꼽으라면 셀트리온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종목 자체적으로도 셀트리온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약업종의 흐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종목이라는 생각입니다. 셀트리온의 흐름은 오늘 상당히 약한 흐름입니다. 이제는 추세적으로 좀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태로 생각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컸을 때 단기로 접근하는 정도가 좋은 상태고요. 중기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은 오후장 이제 남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입니다. 지수의 반등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현재 지수 흐름은 추세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장 흐름은 역시 현재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추세적인 매도세를 유지하는 한 현재의 하락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시장의 흐름을 최근 흐름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는 흐름인데 미국 시장이 추세적인 약세가 거의 결정되는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수가 움직일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결국은 가격 메리트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추세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흐름은 현물이나 파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외적인 변수는 이미 호재가 다 나온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더 많은 상태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오후장에 남은 시간에 저희가 관심 갖고 그래도 이 종목은 좀 봐야 된다, 이 업종은 보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운송장비 업종인데요. 코스닥은 운송장비 부품이죠. 그런데 이 부품주들의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부품주들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업종을 보면은 업종 내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 내에서 지금은 움직이지 않지만 향후에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미 크게 움직인 종목이나 조정을 확실히 받지 않은 종목을 무리해서 접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격 메리트가 없는 종목들은 지수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약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으로 접근하자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지금은 장 흐름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에도 신경을 쓰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평택청루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슈퍼듀오 매치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김형철, 이성배 스타와 함께하고요. 포트폴리오는 현재 보시다시피 세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녹십자셀, 삼성 SDS, 조이시티. 지금 한 종목은 수익이고 두 종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 김형철 스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포트폴리오가 지금 많이 비어 있고요. 지금 AS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들쭉날쭉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스타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녹십자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좀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로보로보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장 변동성 확대되면서 로보로보는 일단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썩 예상했었던 만큼 나오지 않아서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를 했고요. 모멘텀이나 성장성 측면은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건 녹십자셀인데요. 녹십자셀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한 8% 장중에 상승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 쪽,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같이 이제 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도 이제 뭐 그 다음날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6만원 이상으로는 충분히 탈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성배 스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종목 포트에서 지금 이제 사라진 종목 넥스트 칩입니다.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에 소개를 할 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보행자 사망 사건으로 관련해서 좀 반발성 악재가 이제 업황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동사 역시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밀렸고, 이제 최초에 제시했던 이 손절 가격에 와서 이제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시점을 되려 분할 매수 혹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 진행하고 있는 이 종목 수익률 대회의 특성상 또 최초의 매매 기준에 대한
이 원칙을 준수를 하고 손절 처리로 마감하고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종목을 포트에 담아내는 게 전략적으로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 칩은 이제 좀 정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뭐 이슈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주주총회가 있었고요. 주주총회에서 발표한 3가지 중점의 추진사항으로는 첫 번째는 이 전략 사업의 확대, 두 번째로는 신규 사업의 발굴, 세 번째 역시 전략적인 이 투자와 제휴를 밝혔었는데 이 3가지 요소 모두가 최초의 동사를 포트에 담았을 때 소개해드린 요소이기도 하죠. 결론은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기업 내의 경쟁력을 좀 강화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종목을 최초에 담았을 때 대비 아직까지 동사 역시 그렇게 큰 수익률은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은 이 반대로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 역시 이 평균적인 거래량을 유지한 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사에 있어서 그렇게 악영향을 주는 요소도 없고 그렇게 큰 호재를 주는 이슈도 없지만은 머지않아서 한 차례 이 거래량과 이 본격적인 상승을 한번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조이시티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원래 4월 중순에 이 동남아시아 등에서 소프트 런칭을 하고 2주 뒤에 이제 사실 정식적으로 런칭을 하겠다라는 이 내부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에 있어서 좀 주춤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시 지연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오늘 주총을 기준으로 이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또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 특이사항으로는 지난주 목요일날 장중 6%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그 앞고점이었던 18,000원대의 저항을 맞고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000원대의 가격대가 이제 쌍고점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라고 보시고요.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서 그 18,000원대의 가격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AS 쭉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또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또 말씀해 주실지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10종목 함께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온, DNC미디어, 나스미디어, 삼화콘대에서 이츠, 한불 여기는 미디어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이쪽으로 가니까 삼성전기, 경동나비엔, 포스코대우, LG전자, CJ ENM까지 전기전자 업종도 보이고 엔터 업종도 보이고 뭐 다양하게 지금 오늘 10종목이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김영철 스타의 종목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온이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예. 사실 종목명이 약간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업이어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닌데요.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스마트 빌 이쪽 사업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명 자체는 사실 그 더존비즈온이랑 약간 이제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업 영역도 약간 이제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더존비즈온이 사실 그 이제 ERP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클라우드 이슈가 같이 붙으면서 작년 올해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이 비즈니스온도 약간 그러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 부분 자체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자체들도 이제 거래나 그 기업사 안에 물품을 구매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면은 항상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전자 계산서 이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 그러니까 국내 한 1,500여 개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장점이자 더존비즈온이랑 약간 비슷한 성장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쪽 같은 경우에도 전자 문서랑 그다음에 이제 그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 빅데이터 서비스 스마트 MI 쪽 이쪽의 성장 동력을 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상장한 이후에 사실 한 10,000원대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수급 보시면 사모펀드랑 투신
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뭐 변동성이 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부터 사모펀드 투심 쪽에서 거의 연일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충분히 상장 첫날 찍었었던 뭐 시가나 고가 정도 이상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DNC 미디어라는 기업인데요. 요거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웹툰 쪽이랑 웹소설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로보로보가 아니라 DNC 미디어를 좀 편입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을 어제 이제 주가를 보고 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요. 어제장이 일단은 뭐 장중 거의 종가 고가 수준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9% 정도 빠졌고 오늘 한 4% 정도 조정을 받는데 충분히 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웹소설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모멘텀적으로 좀 보는 거는 웹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 DNC 미디어에서 웹툰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20% 정도로 이제 늘리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게임주들의 성장 스토리, 특히나 이제 NC소프트의 성장 스토리가 그 IP 직접 재산권, 그러니까 게임의 고유 스토리를 가지고 확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최근에 이제 그 요 웹툰 쪽에서도 그러한 이제 스토리들을 가지고 이제 그 게임으로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자체가 이제 뭐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단순히 이제 뭐 재미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긴 서사나 플로우가 있어야 이제 몰입감도 높고 그다음에 재미있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제 두 개의 그 지적 IP,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수출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한 2만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나스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미디어라고 이제 좀 붙어 있어서 약간 이제 미디어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정확히 이제 조금 뭐 사실 보자면은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광고 쪽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의 시간 점유율 자체가 네이버를 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단시간 내에 많은 정보나 아니면은 임팩트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동영상 쪽이고요. 그 동영상 광고들이 예전에는 상당 부분 무료였는데, 요즘에는 하나의 그 짧은 컨텐츠를 보더라도 앞뒤에 또는 중간에 이제 좀 긴 광고 같은 경우 중간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쪽으로 해서 인터넷 모바일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랑 스마트 미디어 랩 이쪽 광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증가되면서 판매 호조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광고 쪽 하면은 제일기획 이제 예전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을 하시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스미디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KT 쪽의 물량을 대부분 이제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IPTV나 아니면 5개 광고 그리고 온라인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래서 시장과 좀 무관하게 실적이 좀 나오면서 뭐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이나 그 하락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그런 뭐 종목이다. 그래서 안정성 있게 좀 들고 갈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는 7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마 콘덴서라는 기업인데, 이제 오늘장에 한 8%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 사마 콘덴서는 올라왔었던, 이제 저점, 단기 저점 35,000원에서 올라왔었던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기차 쪽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거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본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용 그 MLCC 쪽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있는데 요거 이제 삼성전기에서 만드는 적색 세라믹 콘덴서 이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자동차용 쪽에 같이 쓰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기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MLCC 가격이 견조하면서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그 이제 논리인데요. 사무 콘덴서도 MLCC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같이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전기 MLCC를 다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반도체나 휴대폰 쪽으로 이제 쓰이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전기차 쪽으로 이제 쓰이는 물량이 내년에 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추가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지금 개인적으로 좀 짧게 45,000원 잡아봤는데 오늘 장중 변동성으로 인해가지고 37,000원까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40,000원으로 좀 변경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이츠한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오늘 오전에 이제 이제 종목을 피킹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장의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한다는 건 그만큼 좀 강하다라는 부분들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정성이 들어가면 더 탄력성이 좋지 않을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이제 코스메디컬 좀 컨셉 뷰티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그 달팽이 크림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츠 스킨이랑 한불 화장품의 합작으로 이제 이츠 한불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 이제 그 공장 가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위생 허가 이슈가 좀 우려로 작용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이 네오팜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오팜의 주가도 상당히 좀 견조한데 이게 이제 아토팜이라고 해서 아마 자제분들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이제 유명한 브랜드로 이제 좀 인식이 되어 있는 그 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실적까지 같이 반영이 되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 화장품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8만원, 손절가는 6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츠 한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5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오늘 새롭게 편입을 할지 다시 한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성배 스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S9 출시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갤럭시 S9 출시로 인해서 기판이나 카메라 모듈, MLCC 등의 이런 주력 제품이 공급에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MLCC 부분에 타이트한 이 업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컴포넌트 사업부 영업이익이 1,40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다가오는 분기 실적이 호주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올해 18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과 이 기판 부분의 수익성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스마트폰이 점점 더 고성능화가 되고 이렇게 또 발전을 하게 되면서 고용량 또 이제 이런 소형 MLCC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갤럭시 S9의 출시와 연관돼서 카메라 모듈 매출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카메라의 이 초기술에 대한 이슈에 따른 비용 발생과 전반적으로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이 모듈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성이 부담이라는 점 이외에는 계속해서 이 MLCC와 관련된 부분이 그 업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 모든 부분을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물 인터넷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 MLCC라는 거에 대한 이 응용이 점점 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호황이 지속되고 있고 수요 역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이런 호황 속에서도 공급은 제한된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첫 번째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준비해봤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108,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24,000원, 손절가는 99,000원 가격 전략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종목은 경동나비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보일러 이제 회사이죠. 우리가 지금 계절적으로도 이제 봄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렇게 좀 비수기인 이 동사를 소개한 이유는 바로 이 미세먼지 관련이 키워드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컨덴싱 시장에서도 1위에 이어서 이제 중국 시장까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미세먼지 등 이제 환경 이슈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석탄 보일러를 사용하던 이제 중앙 집중 난방 방식에서 가스 보일러로 사용하는 이 개별 난방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 시장 초기 단계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동사가 계속해서 이 관련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과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내 가스 보일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2016년도에 161만 대가 보급되었고 17년도에 400만 대, 또 올해에는 600만 대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평균 40%에 달하는 이 성장이 기대가 되는 시장이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게 되면은 현재 중국 보일러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내 상위 10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10%에 하회하고 있지만 동사는 현재 10위권 내에 진입해 있습니다. 보급률 역시 아직까지 10% 미만이다라고 추정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있고, 또 이런 중국 내에서의 동사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이 시장 성장률보다 더 높은 실적 성장률을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 내에서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 비해서 이 미국과 이 중국 이런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성이 좀 더 국내 시장보다 우수해서 올해에는 이런 수출 비중의 확대와 더불어서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역시 최근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에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의 흐름 역시도 상승 추세의 기본 전형인 정배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부담 없이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7만 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82,000원, 손절가는 64,000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포스코 대우입니다. 동사는 이제 포스코 그룹 계열 내에서 종합 상사 회사이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공시를 놓고 보게 되면은 2월 달에 누적 영업이익이 983억 원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되면 올해 그러면 1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한 1,400억 원에서 한 1,500원 정도 수준으로 지난해 분기별 실적보다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분기 말까지 그렇게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호실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얀마의 가스전 판매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직전 연도의 4분기 일산 판매량이 대략 한 5.8억 원 입방비트에 달했고, 최근에는 이 전년 대비 20%에 가까운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구조적인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65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동사 역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서 동사가 이 부분도 좀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 앞으로도 이 같은 모습은 좀 저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철강 관세를 조금 걱정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노출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한 2% 수준밖에 채 안 되고, 또 이 2% 역시 또 다른 기타 지역 매출 증대를 통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용 등급이 A+ 등급에서 이제 A- 등급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만큼 이 동사가 재무 안정성이 개선이 되고 그룹 내 역할 강화와 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동사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좋지만은 내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24,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28,000원, 손절가 22,000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이제 LG전자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의 1분기 매출액과 이 영업이익 모두 성수기에 따른 실적 호조가 전망이 되는 기업입니다. 이 전년에도 이제 이어서 올해에도 이제 TV 및 이 가전사업부의 이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 판매, 이제 시그니처라는 브랜드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LG 브랜드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지만은 고수익성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프리미엄 가전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에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제 뭐 그 밖에 이제 최근에는 뭐 미세먼지가 좀 심하죠. 관련해서 이제 뭐 건조기, 뭐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같은 이제 새로운 성장 제품 판매 확대와 더불어서 성수기,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도 맞이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휴대폰 사업 부분으로는 뭐 G7 스마트폰 출시일 조정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 성장성의 이익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와 좀 연결 자회사인 LG 이노텍 역시 이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슈로 좀 조정 이후에 뭐 가전, TV 부분의 판매 호조와 수익성 개선으로 주가에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제 프리미엄 TV와 이 가전 부분에서의 판매 호조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호조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퍼가 아직까지 이제 10.6배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올해를 놓고 이제 중기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주가에 이제 발목을 잡던 MC 사업부의 영업 적자 규모가 물량 위주에서 이제 수익성 중심으로 이제 사업 전략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놓고 말씀드리면은 이번 분기에 있어서 이 MC 사업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전년도 1분기 대비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1분기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까지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수가는 11만 3천 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 10만 4천 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CJ ENM입니다. 동사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 같은 업황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 라인업이 얼마나 뒷받쳐 주냐가 이 채널 경쟁력이라던가 이 광고 매출, 뭐 더 나아가서는 해외 진출의 확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부분을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방송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 지상파 쪽으로 광고 수요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나 뭐 예능 라인업이 이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광고 매출의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1987, 이제 영화 부분인데 1987과 이 그것만이 내 세상, 이런 흥행으로 최근에 조금 부진했던 뭐 골든슬럼, 뭐 궁합 이런 거를 상쇄시키면서 턴 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가 영화, 뭐 염력, 강철비 이런 판권을 구매해 가면서 해당 작품들의 뭐 국내 손익 분기점도 좀 낮아지고 있고요. 그 밖에 최근에 뭐 CJ 오쇼핑과 합병을 통해서 이제 미디어와 커머스의 결합을 통한 좀 창조적인 시너지 창출을 역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당장 뭐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중기적으로 놓고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CJ 오쇼핑과 합병 이슈 때문에 묻혀진 게 하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성장을 조금 묻혀지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이 라인업이 확대가 되고 있고 플랫폼이 확장이 되고 있고 이 해외 진출이 되게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회사들의 가치 상승 역시 동사에 있어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TV 광고가 이제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분기 실적에 뒷받침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TVN 같은 경우는 실제 지난해부터
이 주중 드라마 방영 시간대를 지상파 드라마 방영 시간대로 옮기게 되면서 지상파 드라마의 시청률 경쟁까지도 지금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에 있어서 앞으로의 본격적인 성장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93,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102,000원, 뭐 손절가 85,500원 관심 있게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종목씩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검색창에서 톡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에 원하는 뭐 스타들을 클릭을 하시면 또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또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포트폴리오가 비어있기 때문에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자리가 비어있거든요. 사이좋게 뭐 한 종목씩 포트폴리오 채워주실 것 같은데 김영철 스타님은 어떤 종목 채워주실 건가요? 일단은 저는 말씀드린 종목 중에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을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2.4%면 개인적으로는 뭐 양호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빠지는 와중에도 오늘 장중 수급 기준으로는 어쨌든 투신 쪽, 그러니까 뭐 기관 쪽 수급이 좀 유효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이 종목을 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온 종가인가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비즈니스온 지금 포트에 편입을 하고요. 이성배 스타님은 어떤 종목 들어갈까요? 네, 오늘 신규로 포트에 편입할 종목은 이제 경동나비엔을 포트에 편입을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등락이 심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중기 시세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최근 이제 중국 미세먼지 관련된 이런 이제 환경 규제 완화에서도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닌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은 이제 경동나비엔으로 택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엔 현재 가격 69,500원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편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종목 비즈니스온과 경동나비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봤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가 이제 꽉 찼습니다. 일단은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은 비즈니스온과 경동나비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종가까지 보고 내일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익률까지 녹십자셀과 삼성 SDS, 조이시티까지 세 종목은 모두 기보유 관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김영철 스타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0133번님께서 HL사이언스 35,950원에 비중이 5%. 너무 빠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쪽, 특히나 이제 석류 쪽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주가 좀 움직임이 이제 나타났을 때 예전에 이제 내추럴 엔더텍이랑 많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뭐 사업 구조도 약간 이제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판매 채널도 이제 뭐 그 홈쇼핑 쪽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뭐 선호가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실적을 보더라도 그렇게 썩 나이스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가의 기술적인 움직임도 그렇게 뭐 우호적인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뭐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장기 투자를 해봐야 할 만한 그런 요소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고려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그게 이행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를 분명히 좀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전략 매도는 아니더라도 비중을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쪽으로 일단은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80번님께서 하나마이크론 6,100원에 15% 비중 매매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성배 스타께서 해주실까요?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분산 이제 반도체 패키징 업체이죠.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411억 원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차트를 잠깐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적 발표가 일어난 시기가 이제 요때였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즉 결국엔 좀 이 부분이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문자 상담을 주신 시청자님께서 조금 뒤늦게 들어가서 좀 고생을 면치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 이제 수요자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양사 모두에 조금 이제 계속해서 수주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 최근 하락세가 좀 이어나가고는 있지만은 주봉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바닥권을 좀 기고 있는, 좀 다지는 모습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좀 밀리거나 좀 정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대바닥권, 좀 중기 바닥권이다라고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세는 계속해서 조금 최근에 연출이 되고 있지만은 충분히 뭐 주봉, 월봉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좀 홀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요. 다시 이제 매수가까지 좀 기대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매수가까지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인내하고 다시 한번 홀딩을 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7417번님의 삼성 SDI 204,5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50% 절반 보유인데요. 김영철 스타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중이 좀 높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 사이즈가 얼마큼 되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50%면은 어쨌든 포트 절반의 삼성 SDI를 이제 좀 들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 매수가 대비 어쨌든 뭐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걱정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 한 10%나 20% 좀 줄이셔서 다른 종목으로 조금 뭐 교체를 하시고, 삼성 SDI는 나머지 비중은 그냥 들고 가셔도 무관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2차전지 관련된 사업부 자체가 뭐 전기차 쪽 모멘텀을 가지고 여전히 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뭐 시장에서도 판단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17만 원에서 22만 원대 이제 뭐 칠레 광구 쪽 포스코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갔었던 그런 이슈들 같이 뭐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좀 단기간에 탄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수준에서도 뭐 저는 비중이 만약에 적다면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는 있지만, 비중이 많기 때문에 뭐 전략은 보유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뭐 비중을 줄이셔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거에 좋다. 하지만 뭐 삼성 SDI는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3만 원의 비중이 30%인데 지금 사신 가격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원에 지금 들어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먼저 동사를 진단하기 앞서서 좀 안타까운 게, 그 들어가신 3만 원대의 이제 위치가 이제 요때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본격적으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이제 동사가 하락하는 이제 원인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동사 이제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고 있고요. 모바일 부분 역시 이 OLED의 라인이 좀 적자 규모가 좀 증가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월드컵 개최년도와 더불어서 이제 상반기에 TV 수요 강세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중화권 경쟁사들의 캐시 코스트까지 좀 하락해서 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하락폭은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좀 많이 내려갔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충분하게 과매도권이다라고 볼 수 있고,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이 하나 마이크론과 같이 아직까지는 이제 뭐 월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뭐 등락을 어느 정도 좀 하방으로는 추가적으로는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동사가 홀딩 관점을 계속해서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매수가까지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 부근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라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3시 27분 벌써 지났습니다. 오늘 장 마감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10포인트대입니다. 여전히 2416.3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약세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46%나 빠지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보시다시피 오늘 약세장의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수 하락하고요. 장 후반에 2410포인트대에서 다시 2416포인트대까지 한 5포인트 정도 만회하는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전히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외국인 매도 물량 강합니다. 근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429억 원까지 줄어들었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은 3,251억 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2,88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여전히 3% 가까운 하락, SK하이닉스도 85,500원대에 움직입니다. 셀트리온이 4%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도 1.3%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 빠집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 좀 힘든 날이죠. 포스코 2거래일 연속 상승하다 오늘 3% 돌림이 나왔고요. LG화학도 4% 하락. 보시다시피 현대모비스 한 종목만이 지금 지주사 이슈가 다시 개편 이슈가 나오면서 6%대의 강세 이어갑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어렵습니다. 848. 낙폭을 조금 만회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850선 아래입니다. 1%대 하락이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855포인트대부터 843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비슷한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양시장이. 그리고 지금 조금의 만회가 나오면서 848포인트대까지는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기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이 674억 원, 외국인이 743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596억 원 순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이죠.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 전부 다 팔았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낙폭이 좀 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3%대 하락인데 보시다시피 신라젠의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3%씩 빠지고 10만원 초반대까지 밀렸던 주식이 지금 1.73% 낙폭으로 줄였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여기도 모두 파란불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슈진, 포스코 캠텍, 로엔, 셀트리온 제약,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빠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1%에서 3%까지의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지수 정확하게 나오기 전에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리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장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뭐 지수만 봐도 그렇고요. 김영철 스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쉬운 시장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매수를 하면은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영향력을 너무 쉽게 좀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국내 내부적인 이슈가 아니라 미국 쪽의 이슈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전략을 짜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뭐 미국 증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긴 했지만 지금처럼 높았었던 적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미국 시장 뭐 하루 크게 빠졌다가 뭐 급반등하면은 국내 시장 그런 부분들 선 반영 내지 어쨌든 후 반영을 하면서 올랐다가 또 다시 이제 뭐 미국 시장 조정 받으면은 움직임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국내 증시를 분석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시장을 보려면 미국 증시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워낙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일각에서는 그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 시장과 대화하는 방법에 뭐 월가에서는 익숙해지고 있다라고도 이제 뭐 간혹 지난주에 나오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깨버리는 뭐 이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분명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를 지속적으로 좀 끌어올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빵 관련된 그런 주식이었는데 뭐 중국 쪽에서 미국 기술주 투자하는 부분들에 제재를 하겠다라는 관련된 이슈가 아마 어제 이제 나오면서 이제 뭐 나스닥 쪽 움직임이 좀 강하게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도 좀 뭐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파생하시는 분들한테는 트럼프가 정말 뭐 넘버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변동성을 키워주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주식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뭐 상당 부분 뭐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 부분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3분기 때 이제 끝나가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화학 쪽,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일부 밸류에이션이 좀 높긴 하지만 숫자가 나오는 전기차 쪽, 이렇게 세 섹터 정도는 조정 시에 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또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이번엔 이성배 스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까요? 네. 오늘 시장 이제 개장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이제 뭐 거래소와 뭐 코스닥 시장에 대량 매도가 이어졌고요. 뭐 선물 시장, 파생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 매도에 이제 콜옵션 매도, 뭐 풋옵션 매수, 계속해서 이제 장 막판까지 조금 이제 약세를 끌어내리는 수급이 이제 빈틈이 없었습니다. 즉 이제 아래에서 받치는 수급이 아예 없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전 거래일이 이제 상승한 이후에 오늘 이제 어제 새벽에 미국 이제 기술주의 하락으로 약세를 보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인들의 이런 수급적인 영향까지 더해서 오늘 약세를 보였지만은 자세히 놓고 들여다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 이외에는 현물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나름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던 장인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제 현재 2410선에서 좀 저는 이제 강한 지지력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240만 원대는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속해서 이후에 조금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 뭐 다가오는 목요일, 금요일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는 이제 저는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4월달 역시가 이제 지수가 본격적인 조정을 마치고 이제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거의 다 뭐 대형주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뭐 LG전자, 포스코대우, 뭐 삼성전기 이렇게 이제 대형주 위주로 조금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지수가 이제 앞으로 좀 대세 상승을 저는 이제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주 또는 뭐 중형주 위주로 관심 있게 보셨다가 조정할 때마다 좀 매수 전략으로 놓고 보시면은 좀 매매 전략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 그리고 이성배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감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낙폭이 꽤 있네요. 1.39% 떨어진 2,418포인트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여전히 있는데요. 그래도 낙폭 많이 줄이면서 85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0.91% 하락하면서 850.99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낙폭 많이 줄였고요.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1,070원 8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에 핫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요즘 시장이 일이 때론 일비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발 무역전쟁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의 영향일까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1.3%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일본 증시 관련돼서도 이 시각 현재 1.34% 약세, 그리고 중국 증시도 1% 등 전체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증시 그리고 미국발 증시는 약세였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내기 종목입니다. 케어랩스라는 종목인데요. 또한 JYP 엔터, 또한 차바이오텍, 그리고 인스코비, 마지막으로 어쩌면 오늘 지수 하락이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의 하락과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5개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어랩스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새내기 종목입니다. 새내기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요. 자, 첫날 상한가, 즉 52,000원 같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케어랩스가 어떻게 보면 웰스케어 종목이보다 ICT 종목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케어 웰빙 관련돼서 소위 ICT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좀 강조드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공모가가 2만원입니다. 즉 법상 공모가가 2만원 된 첫날 시초가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위에까지, 그러니까 4만원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이 동시효과 때 위에 4만원을 터치했고요. 4만원부터는 30%인, 그러니까 52,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케어랩스의 오늘의 첫 상한가는 공모가로 매수하셨던 분들이 충분히 이익을 향유할 정도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약세인 가운데서 상한가가 세 종목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새내기 종목인 케어랩스가 오늘 첫 상한가 같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JYP 엔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JYP 최근 들어서 어찌 보면 SN을 비롯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2,650원, 그러니까 0.8% 상승을 좀 마감됐는데요. 자, 이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 26일입니다. 스트레이 키즈라고 새로운 남자 아이돌이 들어왔는데 댓글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트레이 키즈 얼굴이 멋있다. 조금만 더 있으면 100만 뷰까지 이런 얘기가 이슈가 있는데요. 지난 26일 날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 키즈의 타이틀곡 관련돼서 24시간 동안 유튜브의 어떤 조회수가 428만 회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 보면 상당히 좋다. 그 가운데서 오늘 그런 이슈 속에서 0.8% 상승을 좀 보였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제가 보는 관점은 다른 종목입니다. 한번 다른 이슈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JYP 관련돼서 증권사의 고민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어떤 페이퍼를 좀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올해 1월 16일로 잠깐 갈 것 같은데요. 자, 1월 16일, 그러니까 JYP의 2017년도에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F가 나오죠.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F를 보시면 매출액이 7,222억일 것입니다. 이것이 1월 16일 날 데이터입니다. 며칠 전에 데이터를 보면요, 똑같은 애널리스트의 페이퍼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 확정치, 이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F가 빠져있죠. 자, 1,000억이 넘어섰습니다. 자,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매출액이 약 200억 이상 차이 나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차이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애널리스트의 차이가 아니라 그만큼 JYP부터 SM도 소위 엔터테인먼트의 업종들은 매출액이 너무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애널리스트의 판단보다 그만큼 엔터테인먼트 업종 등이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강조는 그만큼 애널리스트가 못 맞췄다기보다 엔터테이너 이쪽의 종목들 상당히 이슈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오늘 JYP 관련돼서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 퀴즈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이벤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일단 0.89% 주가 하락 속에서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JYP에 이어서 차바이오텍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은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상승폭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6.36%의 상승 속에서 21,750원대에 이 종목이 마감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증권사에서 상당히 좀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차바이오텍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주가 상승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며칠 전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한번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 올립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인데요. 자, 주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언제였냐면요. 3월 19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동안 얼마죠? 20만 명이 클릭을 하면 정부가 데이터를 결과값을 나와야 되는데 자, 3월 19일 날 올라왔습니다만 참여율은 예상보다 적은 내용이고요. 청원의 주요 개요는 차바이오텍의 공시 내용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차바이오텍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식약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허가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줘라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바라볼 때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차바이오텍 관련돼서 우리가 이걸 좀 보셔야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 며칠 전, 그러니까 어제 관련돼서는 개인들은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 의미는 뭐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만 어쩌면 좀 좋을 것이다. 그런 리스크 속에서 개인이 매수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드려야 될 부분들은 차바이오텍의
대형가가 안 잡힙니다. 대형가가 안 잡혔다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무수한 분들이 소위 주식 담보 하시더라도 대형가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리스크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차바이텍이 어떻게 보면 4개년 동안 그만큼 영업실적 부진하기 때문에 한정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승을 과연 긍정적으로 바라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차바이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하겠다는 것은 좋아질 것이야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재무적인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을 좋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 약간 좀 결국 경고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 이슈가 관련돼서 차바이텍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네 번째 새로운 종목입니다. 자, 인스코비인데요. 인스코비가 지난 8개월 동안 상승, 오늘은 9개월 만에 자 9,200억 그러니까 3%의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2,000원대로 3,000원대부터 상승했는데 인스코비가 어떤 회사냐면요. 통신업종입니다. 통신업종이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돼 상승했는데 왜 상승했는지 또한 어떤 회사를 지분 인수했는지 좀 화면을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인스코비가 어저께까지 9개월 동안 상승했을 때 이런 이슈가 있었죠. 자, 아피메즈입니다. 아피메즈의 지분 11.7%를 인수했다는데 결국 인스코비가 통신업종인데 이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겠다 그런 관점 속에서 최근으로 주가 상승했는데 과연 11.7% 즉 통신업종이 제약바이오주의 종목을 사가지고 인수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주가 상승하는지 그런 부분들 퀘션 마크로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시장의 핫 이슈는 결국 이거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넘어서 자율주행차가 최근 들어 주가 급락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기에 우버가 이렇게 가다가 한 사람을 좀 소위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또한 지난주죠. 지난주를 보면 모델 X도 어떻게 보면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자율주행 관련돼서 사람이 사상이 생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LG와 SK이노베이션, L전자, 삼성 SI 등 아무래도 자율주행차라기보다 그만큼 자동차 업종의 주가 관련돼서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자율주행차의 팩트는 그것입니다. 즉 자율주행차를 앞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4차 산업 관련돼서 자율주행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미국 증시의 테슬라 그리고 AMD 또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소위 자율주행차에 오늘 급락이 생겼는데요. 지금부터는 자율주행차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핫5 종목 관련돼서 자율주행차 이 종목들 좀 강점을 좀 드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발 증시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무역발 악재를 넘어서 또 다른 글로벌 증시의 약재는 이제는 자율주행차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5 종목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 전희승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리뷰 바로 부탁드리고요. 내일장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국내 증시도 지금 미국 거래 그 선에서 무역 전쟁이 빌미로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죠.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저점을 깨느냐 아니면 지키느냐 그 부분은 4월에 있을 그 협상 수순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분기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점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2월 9일에 있었던 그 저점이 코스피 기준으로 2,346포인트였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PBR 1배 수준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아래로는 저평가 영역, 그 위로는 고평가 영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잣대를 이렇게 들이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심리적인 단가가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인 만큼 그 부분을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는 또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IT 업종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아무래도 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뭐 각가지 우버라든지 MDBR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그 이슈들이 하필이면 단기 박스권 고점 부분에서 미국 증시가 좀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글로벌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같은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빠졌고요. 다만 이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쇼크는 아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쇼크라고 볼 수 없고 마치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조 현상을 좀 느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 그 정도는 아니다. 전주곡격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치주로 조금 회귀하는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빠진 부분인데 연기금들이 계속 또 매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가치주들은 매수는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계속 저는 말씀드립니다. 뭐 단기 위주 트레이딩 전략을 하되 가치주들은 이 변동성 구간을 좀 끝내고 나면 다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가치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네, 가치주 위주로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내일장에 그렇다면 지켜볼 만한 종목, 업종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롯데쇼핑이라는 오늘 정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주주 환원 정책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확보했던 그런 좀 종목입니다. 배당이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고, 일단 백화점이 매출의 주요 매출처죠. 백화점이 아마 75%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백화점의 매수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주가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측면인데 2분기부터 이제 기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부각되는 시점인데 뭐 전년 대비 아주 최소 3% 이상은 무조건 개선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할인점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약 수익성이 한 80% 정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과 백화점 할인점 이 세 가지가 2분기부터는 조금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저점을 항상 지켜왔고요.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오히려 지수가 안 좋을 때 굉장히 좀 오히려 아주 긍정적이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롯데쇼핑을 보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쳐오지 않았고 또 수급도 그렇게 많이 꼬이지 않았다, 안정화됐었다,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 가치주 중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2만 8천 원 부근에서 5호가 부근에서 매수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20만 원까지 굉장히 아래로 당겨왔습니다. 뭐 손절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손절가를 20만 원으로 굉장히 아래로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28만 원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네. 네, 롯데쇼핑 손절가 굉장히 낮게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